안녕하세요, 키미TV입니다. 자동차의 가속 성능을 이야기할 때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제로백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중형 세단의 경우 7에서 8초, 스포츠카의 경우 3에서 4초 정도가 일반적이며 모터스포츠의 최고봉 F1 레이스카도 약 2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제로백을 0.5초가 채 안되는 시간에 달성하고 시속 544km를 3.6초 만에 찍고 엔진 출력이 F1 레이스카의 12배 정도인 11,000마력의 레이스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탑퓨얼 드래그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00m의 짧은 직선 트랙에 단 4초간의 질주를 위해 아반떼 기름 탱크의 2배 분량의 로켓 연료를 소모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가속력을 자랑하는 레이스카 탑퓨얼 드래그스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300m 3.6초. 레이스카의 종류에 따라 10개에서 20개가량의 클래스를 구분하여 열리는 일반적인 드래그 레이스는 400m 거리를 달려 승부를 내지만 드래그 레이스의 최상위 클래스인 탑퓨얼 클래스는 300m의 거리를 3.6초 만에 주파합니다. 약 경기당 300km를 달리는 F1의 1000분의 1의 거리를 달려 승부를 보는 셈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짧은 거리만으로도 탑퓨얼 드래그스터는 시속 500km 이상의 속력에 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클래스와 동일하게 400m를 질주하던 시절인 2008년 컷 칼리타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탑퓨얼 클래스는 300m만 달리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엄청난 진동과 소음. 경기 중 2대의 차량이 순식간에 폭발적인 엔진의 힘을 타이어를 통해 지면으로 전달할 때 리터 규모 2.3에 해당하는 진동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속 시 드라이버가 받는 압력은 우주선 이륙 시 발생하는 가속도와 동일한 수준인 4G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트기의 소음과 비슷하고 소총사격 소음보다 더 큰 소음 수준인 150dB의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하며 최대 250dB 이상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경기 직관 계획이 있으신 구독자님은 귀마개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엔진. 이 레이스카는 제트 엔진이 아닌 일반 내연기관 엔진을 사용합니다. 드래그 레이스 협회 NHRA는 드라이버의 안전을 위해 엔진 배기량을 8200cc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크라이슬러 426 헤미 엔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엔진은 산술적으로 최고 출력 11,000마력을 넘는 괴물같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며 실제는 이보다 더 높은 출력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는 출력과 토크가 너무 강력해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연료. 탑퓨얼이란 이름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이렇게 엔진이 11,000마력의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연료입니다. 이 레이스카가 사용하는 연료는 로켓 연료와 동일한 성분인 니트로메탄입니다. 니트로메탄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엔진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메탄올을 10% 정도 섞어 사용한다고 합니다. 니트로메탄의 장점은 매우 적은 양의 산소로도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의 예를 들자면 1kg의 가솔린이 연소하기 위해서는 14.7kg의 공기가 필요하지만 니트로메탄은 1.7kg의 공기로 충분합니다. 즉 가솔린의 약 9분의 1의 공기만 필요할 뿐입니다. 공기가 적게 필요하다는 것은 엔진 피스톤 안에 연료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더 큰 폭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니트로메탄은 산술적으로 가솔린보다 약 8.6배 더 많이 연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스톤의 압축비도 6.5대 1로 낮춰 보다 많은 연료를 연소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34바 이상의 압력으로 연료를 밀어내는 연료 펌프는 분당 약 380L 이상의 연료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니트로메탄의 연소속도는 가솔린의 연소속도보다 약 30%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즉 엄청난 연료를 엔진에 쏟아부을 수 있고 빨리 연소하는 구조여서 엔진이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평균 연비는 리터당 4m 정도로 폭망인데 1초에 소모되는 메탄은 무려 5리터 이상이며 트랙 300m를 완주하면 65리터 이상의 연료가 소모됩니다. 경기 스타트 전 웜업 등에 소모된 연료량을 고려하면 경기 한 번에 약 100리터 이상의 연료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국내 준준형 승용차 아반떼 연료 탱크가 약 50리터 수준인데 이에 2배의 연료량을 300m 질주를 위해 소모하는 것으로서 말 그대로 연료를 들이붓는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탑퓨얼 드래그스터의 엔진은 슈퍼차저를 사용합니다. 슈퍼차저가 돌아갈 때의 과급압만 4.5바에 이르며 이 슈퍼차저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 600마력의 힘이 필요하고 보통 900에서 1100마력의 출력을 소모한다고 하니 엔간한 엔진은 탑퓨얼 전용 슈퍼차저를 돌릴 수조차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4초 주행에 550만원. 4초의 시간 동안 F1 레이스카의 12배에 해당하는 11,000마력 이상의 힘을 폭발하는 만큼 경기 후에는 대부분의 부품이 녹아내려 교체해야 합니다.
클러치를 비롯한 피스톤, 커넥팅 로드, 피스톤 링, 스파크 플러그 등 주요 부품의 교체가 필요하고 연료 충전도 필요하여 약 55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참고로 경기에 참여하는 미케닉들은 이러한 작업을 2시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완료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달리면서 커지는 타이어. 탑퓨얼 엔진의 엄청난 출력을 노면에 전달시키는 리어 타이어의 순간적인 접지력과 내구성 또한 엄청납니다. 리어 타이어는 평시 36인치이지만 고속주행에서는 8인치가 더 커진 44인치가 됩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일반 승용차의 25% 수준인 0.5바로 낮게 유지하여 스타트 직후에 트랙션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낮은 공기압으로 타이어가 찌그러지면서 접지 면적이 넓어지고 온도도 더 빠르게 올라 그만큼 더 많은 접지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반 트랙션 확보 후 원심력에 의해 타이어가 커지면서 더 효과적으로 엔진 출력을 지면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변속기 없이 엔진의 회전을 그대로 리어 타이어로 전달하기 때문에 스타트 시에 상대적으로 작은 타이어는 기어비를 20% 낮추는 효과를 만들어 출발에 더 유리한 기어비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이어의 컴파운드는 F1의 가장 소프트한 타이어보다 훨씬 소프트한 재질로서 단거리 접지력 확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리어 타이어가 생성시키는 다운포스는 2톤이 넘는다고 하며 그만큼 타이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8번만 주행하면 새 타이어로 교체해야 합니다. 즉 주행거리 2.4km마다 타이어를 교체해줘야 되는 셈입니다. 이 타이어의 가격은 개당 약 1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때때로 팀에서 더 많은 스타트 그립을 확보하기 위해 타이어 공기압을 더 낮추다가 결국 주행 중 타이어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면 리어 타이어에서 6m나 앞에 있는 프론트 타이어는 15인치 정도로 경차의 타이어와 비슷한 크기인데 이는 코너링 없이 오로지 직진을 하는 레이스 특성상 마찰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작게 제작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 4.5톤의 다운포스. 엔진의 출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강한 다운포스가 필요합니다. 탑퓨얼 드래그스터 경주는 4초가 채 되지 않는 찰나의 승부이기 때문에 스타트 직후의 트랙션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스타트 직후 윙으로는 11,000마력이 넘는 엄청난 엔진의 출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차량의 배기구를 위쪽으로 향하게 하여 스타트 직후에 다운포스를 생성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탑퓨얼 드래그스터는 1초에 5리터가 넘는 연료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양이 엄청납니다. 배기가스만으로도 슈퍼카보다 높은 다운포스인 500kg의 다운포스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하며 이는 스타트 직후 트랙션 확보에 큰 도움을 줍니다. 스타트 이후에는 장착된 윙들이 극악의 다운포스를 생성합니다. 시속 483km를 기준으로 프론트 윙이 350kg 이상, 리어 윙은 2.4톤 이상의 다운포스를 생성하며 배기가스로 발생시키는 다운포스 500kg을 합하면 최소 3톤이 넘는 다운포스를 생성합니다. 시속 530km가 넘는 속도로 통과하는 결승선에서는 약 4.5톤 이상의 다운포스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는 엄청난 다운포스로 계산상 천장이 거꾸로 달릴 수 있다는 F1 레이스카의 다운포스에 2배를 훌쩍 넘기는 엄청난 힘입니다. 여덟 번째, 카본 브레이크와 낙하산. 엄청난 출력의 이 차량을 제동할 때 브레이크 온도가 1000도 가까이 상승하기 때문에 열에 강한 카본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동 시 2개의 낙하산을 펼쳐야만 안전하고 빠르게 제동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스쿼드 현상. 엄청난 출력과 마찰력이 높은 타이어, 그리고 후륜 구동인 드래그스터가 급가속하면 차량의 프론트 부분이 위로 솟구치는 스쿼드 현상이 심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레이스카가 뒤로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탑퓨얼 드래그스터는 휠베이스를 무려 6m로 두어 지렛대의 원리로 차량의 전면에 들리지 않도록 하고 윌리바도 장착하여 스쿼드 현상을 억제합니다. 열 번째, 사고의 위험성. 탑퓨얼 드래그스터의 질주는 4초가 채 되지 않지만 레이스카를 극한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주행 중 엔진이 터져버릴 수도 있고 그립을 잃고 미끄러져 벽과 충돌하거나 차가 기류를 타고 솟구치고 긴 차체도 휘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위로 솟구치는 위험한 현상은 프런트의 다운포스가 부족하거나 출발 후 트랙션이 불안정하여 생기는 현상이며 이렇게 되면 차량 전면에 들리는 스쿼드 현상이 강하게 발생합니다. 차량의 세시가 경량화되어 있고 길고 얇은 튜브 형태의 구조상 그 강성이 차량의 가속력에 비하여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차체가 공중으로 솟구치는 현상이 합쳐져 매우 위험한 사고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11번째, 탑퓨얼 드래그스터의 미래, 전기 드래그스터. 탑퓨얼 드래그스터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기의 힘으로 질주하는 드래그스터가 있습니다. 이 순수 전기 동력의 드래그스터는 지난 2020년 5월
최고속도 시속 323km를 기록하며 400m의 드래그 트랙을 7.52초 만에 주파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차량에는 특수 제작된 800V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한 이 전기 엔진은 1.6MW 또는 2400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탑퓨얼 드래그스터의 최고속도는 시속 544km로서 아직 많은 격차가 있지만 순수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도 순식간에 시속 300km로 가속할 수 있는 기술에 도달했다는 것은 분명 놀라운 성과이며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는 현재의 트렌드에 따라 언젠가 탑퓨얼 드래그스터의 자리를 배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키미TV의 탑퓨얼 드래그스터와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키미TV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